엑스닷의 긴급 리포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살 관련하여 국내발 소식을 제외하고 해외발 소식을 통해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28일 중동의 현대사는 돌아올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1989년부터 무려 37년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철권 통치하며 중동 전역의 이데올로기를 쥐고 흔들었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군사작전, 이른바 에픽 퓨리와 로어링 라이언으로 명명된 이 치명적인 참수작전은 테헤란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단순한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이란의 극단적인 체제가 요동치는 과도기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의 기술적 전말부터 순식간에 마비된 이란의 권력 구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저항의 축의 무차별적인 군사보복,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안보와 물류망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충격파를 심층적으로 해부해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중동이 쏘아올린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러온 글로벌 충격파는 크게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진앙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향한 유례없는 합동 타격을 통해 알리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이란 군 수뇌부를 일거에 소멸시켰습니다.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동시에 사라지며 권력의 뇌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즉각적 파장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는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결속을 위해 걸프만 동맹국 전체를 향한 전방위적인 미사일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통제불능의 봉쇄 상태에 빠졌고 글로벌 유가는 통제선을 뚫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향후 전망입니다. 이제 이란 내부는 극심한 승계구도의 혼란 속에서 군사정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란 체제 자체가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는 체제 붕괴를 목격할 것인가에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참수작전 에픽 퓨리의 실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치밀함에 놀라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작전이 야간이 아닌 2월 28일 토요일 아침 백주대낮에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어태세가 느슨해지는 주간 시간대를 노려 혼란을 극대화하려는 전술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추적 시스템은 테헤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 지도자의 요새화된 구역에 최고위급 안보회의가 열린다는 정보를 완벽히 포착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지하시설이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스프론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과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유도폭탄 30발이 동시에 테헤란 심장부로 쏟아졌습니다. 에어버스 위성사진이 증명하듯 타격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면서도 파괴적이었습니다. 하메네이의 관저와 행정구역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 지휘부의 두뇌를 통째로 도려낸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이란은 국가의 방향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상위 의사결정 노드가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37년간 1인 독재를 유지해온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6월 전쟁 직후 혁명수비대 IRGC 사령관에 임명된 모하마드 파크푸르,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부 장관까지 동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최고 지도자 수석 고문인 알리 샴카니 역시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밖에도 국가안보최고회의의 핵심 인력 다수와 하메네이의 일가족까지 희생되었습니다. 핵전략, 대리전 조정, 국내 안보를 조율하던 핵심 인물들이 한날 한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공백은 현재 이란 군사기구를 심각한 작전 상실과 방향 상실의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 원수의 급사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이란은 헌법 111조를 발동해 즉각 표면적인 임시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모우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대표 등 3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이 무대 위가 아니라 막후입니다. 지금 이란의 통제권은 표면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위기관리의 실질적 통제자인 알리 라리자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라리자니는 이미 올 1월 하메네이에 의해 전면전과 같은 거대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그림자 실세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실상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란의 권력이 민간인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성직자와 군부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로 안보화된 통치체제로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88인의 전문가 회의 Assembly of Experts는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가장 유력했던 에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후보군이 이미 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논쟁적인 인물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군부의 무기는 있을지 모르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세습은 1979년 반왕정 혁명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내부 성직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내전 수준의 혼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꼽히는 인물은 신학교 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입니다. 그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 혁명수비대와 기득권층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초래할 가장 끔찍하면서도 현실적인 내부 시나리오는 바로 군사정권의 공식화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종교 지도자가 지배하는 신정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혁명 1세대 성직자들이 고령으로 사라지고 대중의 지지마저 잃어버리면서 성직자 계급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빈자리는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을 수행하고 국내에 피비린내 나는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온 혁명수비대 IRGC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진 지금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은 혁명수비대에게 국가 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종교계가 안정적인 후계자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란은 종교와 민간이 결합된 이중 통치 체제를 끝내고 무자비한 군부 독재 시대로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리더를 잃은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만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이른바 수평적 에스컬레이션 전략을 택했습니다.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에 퍼져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IRGC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작전을 공언하며 무차별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단순히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UAE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에 드론 공격을 가해 항구를 마비시켰고 아부다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본부 지처까지 미사일이 떨어졌고 카타르 도하의 공군기지를 향해 66발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이는 서방의 암살 작전에 협조하거나 방관한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너희의 경제와 안보도 함께 파괴하겠다는 이란의 치명적인 경고이자 벼랑 끝 전술입니다. 하메네이 암살 사건은 국제사회를 완벽하게 두 동강 냈습니다. 이란 사태는 이제 단순히 중동 내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강대국들의 거대한 패권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서방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를 역사상 가장 악랄한 인물로 규정하며 이번 참수를 정의의 실현이자 이란인들이 국가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정권 전복을 위한 노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를 인류 도덕과 국제법에 대한 냉소적인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이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을 향한 외교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는 이제 신냉전의 가장 날카로운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석유의 20%와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LNG가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숨통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습 직후 무전 경고를 통해 모든 선박의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사실상 해협의 완전한 봉쇄입니다. 그 여파로 글로벌 대형 선사들은 즉각 해협 통항을 유보했고 운항 중이던 배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쟁 리스크로 인해 선박 보장을 철회하고 프리미엄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물류마비 사태가 지난 2021년 수에즈 운하 길막힘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괴적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힌 바닷길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패닉을 불러왔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선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란 정유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20에서 $40에 달하는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유가에 구조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가 폭등은 특히 중동 석유 의존도가 80%가 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직격탄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비축유 방출 준비에 돌입했고 방글라데시 같은 신흥국들은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 비용 증가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급등도 문제지만 이 $100라는 공포의 가격표가 2026년 내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권의 요새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외부의 치명적인 공격은 오히려 내부 지배 엘리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곤 합니다. 혁명수비대와 임시지도부가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내부의 혼란을 단숨에 제압하고 성공적으로 후계자를 세운다면 이슬람 공화국은 간신히 생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그 국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종교적 유연성이나 외부와의 타협은 완전히 사라진 채 서방에 대한 증오와 군사주의가 압도하는 거대한 병영국가, 밀리테르 훈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한 대외적 고립 속에서 대리전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칭적 보복을 일상화하며 중동 지역을 항구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파국적인 시나리오, 지역 전면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걸프만 전역, UAE, 바레인, 오만으로 날린 보복 미사일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공수비주의 작전을 넘어 양측의 무력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지상전 및 해상전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됩니다. 방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웃 아랍 국가들까지 전쟁에 강제로 참전하게 되며 중동 전체가 통제불능의 다면전 상태로 빠져듭니다. 이는 단순히 무력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파괴는 세계 경제의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침체, 디프레션을 초래할 것이며 미군은 원치 않더라도 중동에 장기적으로 발이 묶이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체제, 그 자체의 내부 붕괴입니다. 하메네이 암살 이전부터 이란 내부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으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2026년 1월에만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지도부의 공백과 외부의 군사적 타격이 겹쳐지며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정치범과 반군 세력이 들고 일어나며 혁명수비대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승리로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권력이 붕괴된 자리에는 안정적인 민주정부 대신 거대한 힘의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란 영토 전체가 수많은 무장군벌과 세력들로 찢어져 최악의 시리아식 장기 내전으로 변질될 위험이 몹시 높습니다. 이제 이 긴 리포트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서방 세계가 실행한 에픽 퓨리 작전은 전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한순간의 무력으로 가능하지만 그가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거대한 질서를 안전하게 재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서방의 일부 정책 이반자들은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이란의 민주적 개혁을 단숨에 앞당겨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거대한 혼돈과 중동 내 새로운 폭력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극한 군사적 결속이든 통제불능의 전면전이든 아니면 시리아식 내전의 발발이든 세계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결코 단기적인 며칠짜리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호흡의 지정학적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